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폴스타2 싱글 모터 차량인데요.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모터하고 듀얼 모터 두 가지 사양으로 지금 출시가 돼 있어요. 이제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전륜과 후륜에 이제 모터가 다 적용이 돼 있고, 이 싱글 모터는 이제 전륜에만 모터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가 적용될 때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차가 있고 뒤에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에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륜에만 적용되고, 이 폴스타2도 싱글 모터는 모터가 전륜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전륜에만 적용이 되면 부담이 없는 게, 이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후륜에 모터가 적용되면은 이제 좀 미끄러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좀 불편함이 있는데, 전륜 모터가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경우에 좀 더 운전하기가 쉽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부 인테리어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큰 이런 조작 모니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클러스터 있고, 그냥 뭐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여기 이제 폴스타 로고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전자식이라서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따로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시동 버튼이 없고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레버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자, 지금은 파킹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레버를 뒤로 바꾸면, 자, 뒤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행을 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후진을 놔도 되고, 대신에 또 P에다 놓으면 이제 운행 상태가 이제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열면 시동이 이제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따로 스타트 버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테슬라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일단 핸들부터 볼게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버튼들이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 클러스터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런 트립 조정하는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여기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준비하려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보시면 누르면 여기 아이콘이 위로 딱 올라오죠. 오후 끄면 3시입니다. 시간 알려주네요. 누를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자, 그럼 올라간 상태가 이제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가 되면 주행을 하다가 내가 속도를 요 위아래로 설정을 해주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간 거리는 요 버튼으로 가깝게 멀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주행을 하다가 크루즈 컨트롤 일시 정지하고 싶으면은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 다시 복귀를 하시려면 또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시 정지는 브레이크 밟아도 일시 정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명령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화살표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조작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클러스터 그래픽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클러스터에서 맵인 클러스터 기능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 폴스타2는 T맵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T맵 안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화면에 내비를 띄워놓지 않아도 클러스터를 보면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지고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더 나오는 정보는 없고, 갑자기 에어컨이 틀어지네요. 따로 나오는 정보는 없고,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던 디스플레이 공간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졌죠. 다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띄우면 양쪽으로 줄어들면서 조그맣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냐 표시되지 않느냐, 그거 차이밖에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 제가 아까 전에 요걸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 상태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측 커서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측이 활성화됐다 꺼졌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활성화되면 준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전할 때는 저거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준비 상태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 상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이 준비 상태거든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돼서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핸들만 가볍게 잡고 차로 중앙을 스스로 잡아가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돼 있는 게 특징이고요. 보통 볼보 차들이 다 그렇죠. 이 폴스타2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마치 태블릿 PC에서 사용하듯이 이렇게 앱이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티맵도 있고요. 티맵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티맵하고 똑같은 티맵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길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고요. 이게 지금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자체 티맵을 쓰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클러스터에서 있는 맵인 클러스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플 카플레이에서 티맵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표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자체에 폴스타2 차량에 있는 배터리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뭐 도착지까지 배터리 소모량 같은 걸 계산해서 배터리에 뭐 이런 거를 예상을 해주고요. 충전 경로라든가 이동 경로 중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충전소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을 이용하는 건 실시간 길 안내 때문인데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티맵을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처럼 음성으로도 다 지원이 돼요. 호출도 음성으로 됩니다. 이제 해볼게요. 아리아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길 안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취소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무선으로 안 되더라고요. 무선으로 되는데 제가 못하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선으로 안 되고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야 됩니다. 케이블은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마감이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메뉴가, 큰 메뉴가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를 자동차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의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한 화면에서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티어링 느낌, 뭐 ESC, 원페달 드라이브, 크립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스티어링 느낌은 말 그대로 스티어링의 에포트를 말합니다.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그래서 요거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핸들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핸들을 무겁게 하느냐 가볍게 하느냐 그거고요. ESC는 이제 ESC를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이제 스포츠 모드를 쓸 거냐 아닐 거냐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걸 눌러주시면 스포츠 모드가 작동이 되면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이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페달 드라이브하고 크립이 있는데, 자, 원페달 드라이브는 보통 전기차들이 많이 이제 쓰는 건데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회생 제동을 강하게 걸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띄는 것만으로도 감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이에요. 낮음과 표준이 있는데 낮음으로 하게 되면 약하게 회생 제동이 걸리고요. 표준으로 하면 강하게 걸립니다. 자,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브라는 게 단순히 회생 제동을 건다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조작이 필요 없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돼야 돼요. 보통 원페달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는 차들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을 강하게 해도 차가 거의 속도가 줄어서 쓸 때쯤 되면은 회생 제동이 꺼지면서 차가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차들은 브레이크 페달 밟을 필요 없이 완전 정차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악셀 페달 하나만으로 조작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려면 이 크립을 오프해야 돼요. 자, 크립이라는 건 뭐냐면 크립을 온으로 놨을 때는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악셀도 안 밟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차가 천천히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왜 주차 같은 거 할 때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악셀도 안 밟고 있으면 혼자 천천히 가잖아요. 그걸 클리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클리핑을 온 할 것이냐, 오프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밟고 있으면 차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동이 걸려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럼 주차할 때는 좀 불편하겠죠. 주차할 때 천천히 갈 때 아무것도 안 밟고 그냥 브레이크 위에 준비하면서 조금씩 굴러가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브레이크 눌러서 세우고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리핑이 꺼지게 되면 주차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도 악셀을 계속 조작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클립을 ON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원페달 드라이브를 써서 나는 브레이크 조작 없이 도심주행 같은 거 할 때 악셀 조작만으로 가감속을 다 하고 완전 정차까지 하겠다, 그러실 때는 오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ON에다 해 놓으면은 쓸 때쯤 돼서 클리핑이 작동해서 차가 그냥 굴러가 버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번 원페달 드라이빙을 써볼게요.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보시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클립 모드는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여기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낮음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클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려면은 클립 모드가 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하지 않고 악셀 페달을 밟았다 떼었다 하는 것만으로 이제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악셀만 띄면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낮은 상태에서는 회생제동이 아주 강하게 걸리지는 않아요. 아주 서서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정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앞차가 정차를 하면 저도 악셀 페달 빼고 있으면 그냥 정차를 합니다. 대신에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바로 빨리 쓰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준으로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출발을 했고요. 제가 지금 악셀을 띄었습니다. 되게 빨리 속도가 줄어요. 지금 속도계가 보이시죠? 네, 브레이크를 좀 어느 정도 약간 강하게 밟은 정도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회생제동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 지금 50km 정도 됐는데 제가 악셀을 띄었을 때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약간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쓸 때는 악셀을 뛸 때 한 번에 팍 뛰지 마시고요. 부드럽고 완만하게 속도를 줄이고 싶을 때는 페달도 부드럽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 양으로는 가속을 조절하고 떼는 양으로는 감속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그냥 악셀 밟았다가 팍 뛰고 밟았다 팍 뛰고 이러면 회생제동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확 팍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시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편안하게 쓰시려면은 조금 사용하시면서 숙달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페달을 놔서 차가 정차를 했습니다. 지금도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어요. 그냥 악셀 페달만 띈 겁니다. 완전 정차가 되죠. 이 상태에서 회생제동은 강하게 하되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니라 나는 그냥 완전 정차는 브레이크로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클립을 키시면 됩니다. 클립을 키는 순간, 자, 정차가 안 됩니다. 계속 갑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써요. 자, 이렇게 되면 회생제동은 표준으로 해놨으니까 강하게 걸리는데 클립이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정차가 안 돼요. 그러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감속은 원페달 드라이빙이랑 똑같지만 완전 정차는 제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정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체 T맵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앱으로 간 다음에 T맵을 실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경로 설정해야죠. 아리아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본문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소로 동부간선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T맵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T맵하고 똑같습니다. 실시간 길 안내도 다 되고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클러스터에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의 지도를 보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굳이 내비게이션을 띄워놓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쓰시면 돼요. 네, 이제 날씨가 더워서 좀 에어컨을 틀어야겠는데, 자, 폴스타2는 에어컨에 관련된 버튼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터치
화면을 호출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도 공조를 호출하는 버튼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밑에 쪽을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요 밑에 쪽에 공조 버튼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공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띄운 다음에 뭐 바람의 세기라든가 바람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눌러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바람 세기를 누르고 바람이 나오는 방향 고르고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간선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간선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행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아이콘이 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이콘 두 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다 활성화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설정은 지금 현재 70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80에다, 여기는 80km 도로니까 80에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차간 거리는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간 거리는 제일 가깝게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켜졌기 때문에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해서 핸들을 가볍게 손으로 잡고 가면 그냥 차로 중앙을 계속 스스로 유지해 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계속 개입을 해요. 만약에 스티어링 휠 조작은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쓰고 싶지 않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쓰겠다 그러시면 이 오른쪽 커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꺼졌죠, 아이콘이. 이러면 스티어링 조작은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다시 켜고 싶으면 오른쪽 커서를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측에 핸들 모양 아이콘이 다시 떴죠. 자, 이러면은 이제 차로 유지 운동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돼 있어서 한 번만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시면 금방 능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폴스타 2 하면은 다른 동급 경쟁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성능이 어떻고 뭐 주행거리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따지겠지만 폴스타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가치는 아무래도 안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볼보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 그러면 일단 볼보고, 폴스타 2는 볼보의 기술력으로 만든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폴스타 2를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폴스타 2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안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전기차에 꼭 필요한 설계인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가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돌에 대비한 안전 설계일 텐데, 전기차는 승객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보호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충돌 사고에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화재라든가 이런 2차 사고로 이어져서 오히려 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기본적인 자동차의 안전 외에도 배터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폴스타2에는 두 가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SPOC 블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FLLP라는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SPOC 블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사고가 나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차량이 이제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에 있는 부품들이 승객한테 이제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배터리에 충격을 가해서 어떤 뭐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이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시에 차량의 부품들이 파손되더라도 승객하고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그런 블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LLP라는 게 있는데, FLLP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 대한 이제 위험 요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SPOC 블록이라는 거는 차량이 부서지면서 승객과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FLLP는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의 물체가 승객한테 충격을 가하거나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차량 전방 하부에 설계를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LLP를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전방 하부에 있는 FLLP 구조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물체가
배터리 팩에 충격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승객한테 침투해서 승객한테 충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폴스타2의 안전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고요. 뭐 전기차 화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그랬어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또 2차 안전장치를 고안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폴스타2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차가 많이 파손되고 탑승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긴급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SOS 호출 기능이 있어서 긴급센터로 연결이 되면 긴급센터에서는 그 신호가 왔을 때 차량으로 이제 통화를 시도를 해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탑승자가 만약에 통화를 못하는 상태다, 의식을 잃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119라든가 이런데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차량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긴급 군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고요. 만약에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면은 요 위에 있는 SOS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긴급센터랑 연결이 돼서 군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져서 긴급센터랑 연결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도어 잠금도 해제가 되고, 그래서 탑승자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또는 외부에서 탑승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력은 다 차단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긴급센터랑 연결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주차하다가 툭 쳤는데 긴급센터 연결되고 이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자동으로 긴급센터랑 연결되는 충격의 기준을 에어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터졌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가 SOS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긴급센터로 자동 연결이 되고 도어 잠금도 해제되고 고전압 배터리 전력은 차단되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운전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충격이 적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 요 위에 있는 SOS 버튼을 눌러서 직접 긴급센터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도어 잠금 해제,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전력 차단,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폴스타2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판매량이 한 10만 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이제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 중에서 화재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브랜드가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뭐 전기차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화재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폴스타2는 지금까지 10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음에도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한 번도 화재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폴스타2 싱글모터 차량을 며칠 동안 탔는데 이전에 퍼포먼스 모델, 그러니까 듀얼모터 모델도 탔었어요. 근데 일단 듀얼모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린지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탔던 듀얼모터 모델은 올린지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된 듀얼모터 모델이었고, 지금 타고 있는 싱글모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퍼포먼스 패키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모터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옵션인데 지금 이 차도 그러니까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폴스타2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탄탄함을 넘어서 좀 단단한 세팅이고요. 이렇게 고속주행하거나 이럴 때 차체 이런 롤이나 이런 피치를 잡아주는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 모델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엄청 딱딱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하지만 조금 노면이 안 좋은 데나 이제 좀 이렇게 좀 범프 같은 거 처리할 때 보면은 확실히 댐핑이 단단해서 조금 피드백이 좀 몸에 강하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안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이런 느낌의 서스펜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좀 약간 부드럽고 좀 안락한 서스펜션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단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된 만큼 핸들링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좋다 할 때 그런 민첩함, 기민한 회두성, 그 다음에 롤 제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해요. 코너링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예상한 거에 비해서 코너링 성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코너링을 좀 일부러 좀 강하게 몇 번 돌아봤는데 모두 다 내 예상보다 한계점이 좀 남아 돌아가지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델하고 싱글 모터하고 좀 그래도 서스펜션 세팅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싱글 모터도 서스펜션 성능이라든가 타이어의 그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맛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싱글 모터가 듀얼 모터보다는 출력은 낮지만 그래도 200마력이 넘는 출력에다가 전기차 특유의 그런 악셀워크, 기민한 악셀워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달릴 때 성능 때문에 느끼는 운전의 재미보다는 사실 핸들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느끼는 운전의 재미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출력이라도 얼마나 악셀워크가 정교하냐 이런 걸로 운전의 재미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폴스타2는 굉장히 운전이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탔을 때 느끼는 그런 단단한 느낌은 이렇게 계속 타다 보면은 좀 적응이 돼요. 그래서 범프 같은 거 처리할 때 예상치 못하게 피드백이 딱 오면은 좀 단단한데 딱딱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타서 적응이 되면은 그 범프를 처리할 때 그 단단한 느낌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승차감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좀 과속 방지턱이 좀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도 이렇게 저속으로 넘을 때 느낌은 단단하지만 느낌이 충격이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 댐핑이 굉장히 빠르고 스트로크가 짧아서 피드백은 분명하게 옵니다. 그리고 조금 속도를 한번 높여서도 넘어 볼게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 10km 정도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넘어도 여기는 좀 높은 턱인데 네, 굉장히 댐핑이 빠르고 스트로크가 짧은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이 심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스트로크가 짧게 되면은 운전자가 느낄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동승자, 특히 뒷자리에 타고 있는 동승자는 조금 승차감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열에 동승자를 태우고 좀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조금 운전을 좀 다이나믹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저런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는 천천히 넘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폴스타2에 있는 후방 카메라는 몇 가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주차하려고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카메라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진을 넣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을 터치하시면 여기 360도라는 문구가 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를 볼 때 보시면은 여기 또 화면을 터치하면 차량 방향별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카메라 아이콘이 뜨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카메라를 누르면 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360도로 돌아가서 우측 방향을 누르시면 우측 이렇게 영상이 또 나오고, 다시 좌측 그러면 좌측, 그 다음에 또 다시 후방 그러면 또 이렇게 후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는 전기차니까 충전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로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충전이라는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배터리의 충전 지금 잔량 74%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쓰는 암페어도 나오고, 뭐 예약도 있고, 예약 누르시면은 충전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전 한도라 그래서 100%까지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에다 해놓으면 충전기 연결해 놓고 완충을 설정을 해놔도 80%가 되면 100% 다 찬 것처럼 충전이 이제 완료가 돼요.
90에다 해놓으면 90%에서 완료되고 100에다 해놓으면 100%까지 다 완충될 때까지 계속 충전이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굳이 충전을 걸어 놓는데 100, 90, 80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은 보통 이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는 100% 완충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좀 주차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을 매일매일 안 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열화라든가 뭐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매일매일 운행을 안 하고 주말마다 운행을 한다, 그래서 이번 주말 운행을 위해서 내가 미리 충전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은 100% 충전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80%, 90%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기까지만 충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100%까지 충전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매일매일 운행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매일 100%씩 충전을 하셔도 돼요. 100% 충전하고 바로 또 운행하고 또 100% 충전하고 바로 또 운행하고 이러면은 배터리 수명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쓰시는 자동차를 쓰시는 이런 빈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차량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하게 돼 있어요. 뭐 주행, 어시스트, 충전, 더보기가 있는데, 여기 뭐 더보기 들어가면은 각 차량 항목별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사용이 쉽습니다. 뭐 내부 조명 관련된 거 단순해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시면은 요 설명만 요 보시면 이 항목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셔도 이게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스타2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돼 있다. 제가 타본 어떤 차들보다도 되게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